안녕하세요, 공실장입니다. 아파트 중개를 하다 보면 전세나 월세 만기 후 혹은 매매를 한 후 인테리어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구조도 바꾸고 디자인 마감도 바꿀 경우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서초 레미안 아파트를 직영으로 리모델링 할 때에도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지만 평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많은 예산이 필요했어요. 충분한 예산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그만큼 멋진 집을 완성하실 수 있으니 그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직접 리모델링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에는 턴키 업체라 불리는 인테리어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와 한 공정마다 직접 일하시는 분들을 컨택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을 셀프 리모델링, 직영 인테리어, 반셀프 리모델링 등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보통 직영으로 했을 경우 공사비가 3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3천만원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책정이 됐다면 직영으로 했을 경우 2천만원 초반에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직접 리모델링을 하실 경우 장점은 하고자 하는 마감재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대신 공정 하나하나 계획과 감독, 구매와 운반을 다 하셔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영 리모델링을 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직영으로 할 경우 이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배를 한 후 전기 배선을 할 경우 도배한 것을 다 뜯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는 일이 있으니 지금부터 어떤 순서로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인테리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항상 정해진 예산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사할 곳과 하지 않아도 될 곳을 정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공사에 필요한 예산 외에 꼭 예비비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꼭 생기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인테리어의 컨셉을 잡으셔야 합니다. 심플, 모던, 앤틱, 북유럽 등 원하시는 컨셉의 사진을 많이 모아두세요. 핀터레스트라는 앱을 이용하시면 좀 더 많은 컨셉의 인테리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미팅 및 실측 스케줄 정리인데요. 업체를 선정하면서 공사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업체 선정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을지로나 논현동 등에 자재 판매하시는 분들께 의뢰를 받아도 되고 네이버에 인기통, 젠틀맨 리그, 셀프 인테리어 마이홈 등의 카페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사 동의서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아파트 관리 사무실을 방문하신 후 공사 동의서를 받아 세대별로 사인을 받으셔서 공사 안내문을 게시하시면 됩니다. 이때 바로 윗집이나 아랫집은 빵이나 작은 선물을 준비하시면 나중에 생기는 민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철거 작업입니다. 철거는 전체 철거와 부분 철거 작업 형태를 고르시면 되는데 화장실 따로, 싱크대 따로 철거하시는 것을 부분 철거라고 합니다. 저는 전체 철거가 더 비용이 저렴했어서 전체 철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설비 단계인데요. 수도 배관이나 난방 배관 등의 위치 변경 등 겉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작업을 변경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경우 꼭 숙련된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완성된 후 물이 새거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샤시 교체 작업인데요. 샤시는 제작 기간이 약 일주일 이상 소요되므로 시공 시 여유를 두고 미리 발주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 창과 발코니 창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LG 제품의 경우 논현동 쇼룸에 항시 전시되어 있으니 한번 방문하셔서 보시면 창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감재까지 한꺼번에 보실 수 있으니 한번 꼭 들려보세요.
전기공사는 정말 중요한 작업인데요. 조명 설치를 위한 배선 작업은 목공과 같은 날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선 작업이 잘못되었을 경우 목공 작업을 다시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선 연결이 기본이므로 방마다 인터넷선 연결하시는 것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목공 작업인데요. 인테리어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업입니다. 얼마나 완성도 있는 인테리어인지는 이 목공 작업에 달렸다고 봐도 되고요. 또 목수님마다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이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히든도어나 라인 조명이 트렌드인데 이 작업은 꼭 목공 작업이 필수입니다. 다음으로는 타일 작업인데요. 보통 타일을 발주하면 아침에 용달로 받으시게 되는데 이때 부자재, 특히 유가나 코너비드 등도 빠뜨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보통은 아파트 1층까지만 운반해 주시므로 타일러 분들과 운반 부분에 관해서 미리 협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욕조를 하실 경우 벽돌 또한 필요하니 타일 주문 시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도기 세팅인데요. 요즘 유행인 조명 거울 설치를 원하실 경우 거울이 달릴 자리에 미리 전선을 뽑아 놓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페인트 작업인데요. 꼼꼼한 마스킹 테이프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필름지 작업은 도배보다 먼저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짝 필름 시공하실 때는 경첩도 준비해 주시면 더 깔끔한 공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마루의 경우 요즘은 강마루를 많이 시공하는데요. 싱크대 아랫부분 그 부분만 타일을 하실 경우 다른 타일 접착제와 달리 난방 전용 타일 접착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도배의 경우 실크나 합재 두 종류가 있는데요. 벽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 퍼티 작업을 하셔야 하므로 하루도 여유 있게 일정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싱크대의 경우 상판에 충전기 겸용 콘센트나 터치식 콘센트를 설치하면 좀 더 편리하게 가전제품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폴딩 도어의 경우 문틀을 먼저 목공 작업해 놓으셔야 하므로 목수님 계실 때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탁 등 방등 등 조명기구를 달고 입주 청소까지 하면 인테리어 완성이 됩니다.